네, 11시 터닝포인트 출발하겠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탄핵 소추안이 가결됐고요.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일부 증권가에서는 코스피가 이제 2,600포인트까지 지수를 회복할 거다라고 분석하고 있는데 과연 안도랠리가 거기까지 이어질지 지켜봐야겠죠. 일단 거래소와 코스닥은 5거래일 연속으로 반등에 성공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장중에 2,500포인트까지 돌파하기도 했는데 잠깐 마이너스권 들어갔다가 지금은 보합에서 등락 보이고 있고요. 코스닥은 698포인트 현재 지나가고 있습니다. 일단 수급적인 부분이 회복됐다라는 건 보여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2,600억 원대 팔자세고요. 선물에서도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외인 기관의 동반 순매도가 발생하고 있는데 사실 이전에도 그랬습니다. 탄핵이 가결이 되어도 지금 정치적인 부분보다는 이제 펀더멘털적인 측면을 더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이번 주에 FOMC 발표도 있고 또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도 있기 때문에 국내 증시가 정말 지금 탄탄한 기초 체력을 가지고 있느냐가 앞으로 증시가 좀 반등을 할 수 있을지를 결정해 줄 것 같습니다. 외국인 순매수 리스트 확인하시죠. 지금 거래소와 코스닥에서 매도세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사들이고 있는 종목입니다. 먼저 SK 하이닉스 오늘 장중 2%대 상승하는데요. HBM 수요가 폭증하고 있다. 그에 대해서 우리는 잘 대비하고 있다라는 언급도 나왔습니다. 하이닉스 그리고 이수페타시스까지 오늘 반도체 종목 확인되고 있고요. 이렇게 시장이 불안할 땐 사실 자본금이 확실히 많은 기업을 투자해야 한다라고 증권가 이야기 나오는데요. HD 현대일렉트릭이 지금 시장에서 ROE, 이 자본 비율이 가장 높은 기업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오늘 외국인 순매수 들어오고요. 전력 설비주도 모두 다 강한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놓치지 않고 꾸준히 사들입니다. 외국인 순매수 리스트 오늘도 들어가 있고요. 또 브로드컴이 이제 반도체 유리기판 도입 추진 계획이다라는 소식 나오면서 오늘 유리기판 관련주 강세인데요. 외국인 순매수 리스트에서 SKC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기관은 어떤 종목 사고 있을까요? 기관도 마찬가지로 SK 하이닉스 담고 있고요. 외인 같이 담는 것, 루닛이라는 종목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AI 의료기기 쪽 테마 약간은 조용해졌는데 오늘 외인 기관에 수급이 좀 붙고 있다라는 점 확인 나오고 있습니다. 포스코홀딩스 그리고 KB금융 같은 종목들 사들이고 알테오젠이 코스닥 시가총액 1위 종목인데 사실 잠잠합니다. 그렇게 탄력도가 높게 반등이 나오진 않고 있는데 제약바이오에 대한 투자 시선은 어떻게 잡아가야 할지도 잠시 뒤에 알아보고요. 양자컴퓨터 관련해서 엑스게이트도 오늘 이름 올렸습니다. 장중 두 자릿대 상승 급등하는 모습도 포착되고 있고 기관 순매수 리스트 통해서 또 특징적으로 투자 전략 잡을 부분도 함께 잡아보겠습니다. 지금 바로 출발하시죠. 네, 오늘 짱탑10은 FR 자산관리 길건우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주말에 빅 이벤트가 있었죠. 탄핵 소추안이 가결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 헌재에 들어가서 이게 어떻게 심판을 받느냐까지는 몇 개월간의 불확실성 잔존할 것이지만 일단 시장은 정치적 불확실성이 일부 거쳤다라고 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주에 거래소와 코스닥 반등이 강하게 나왔었고 오늘도 추가적으로 상승하면서 코스피가 2,500, 코스닥도 700포인트 터치까지 나왔거든요. 네, 여태까지 좀 탄력을 잘 유지하고 있는 쪽은 코스닥으로 보여집니다. 앞으로 증시가 안도랠리가 나오면서 이제 반등한다면 코스피보다는 중소형주 위주의 탄력적인 코스닥 쪽을 봐야 할까요? 좀 반반인 것 같아요. 이제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코스닥 쪽을 조금 더 선호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외국인들이 만약에 정치적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됐다라고 하면 외국인 수급은 사실은
코스피에 훨씬 더 들어올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좀 다르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안전하게 조금 바닥 딛고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이미 바닥은 다 디뎠고요. 나왔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탄핵이 아니라 계엄령 딱 선포했을 때 그 다음 어느 정도 주가가 빠졌다가 다시 이제 지수 같은 경우는 더 거의 다 회복했거든요. 앞으로 이제 주도주가 뭘까를 사실은 이제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기존에 빠진 거 다시 회복했냐가 아니라 이미 회복은 끝났고 이제 앞으로 뭐 갈 건지를 한번 골라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이제 개인들이 조금 많이 수급이 들어온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시장 자체가 큰 메이저 수급이 안 들어오다 보니까 작은 애들한테 조금 많이 쏠리는 경향들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탄핵 소추안 우선은 통과는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치 테마주가 한동안은 조금 정말 등락을 왔다 갔다 반복을 할 수밖에 없는 구간인 것 같은 게 한동훈 대표가 오늘 사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가지 의견이 나와요. 책임감을 지고 물러나는 거냐? 아니면 대선에 출마를 하기 위한 사태냐 이게 나오다 보니까 뭐 시장에서는 진짜 그 정치 테마주 위주로 갈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재료들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시장의 변동성은 여전히 극심한 구간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뭐 이런 걸 즐기시는 분들은 그쪽 타시면 되고요. 이런 걸 조금 즐기지 않고 조금 안전한 걸 원하신다라고 하면 뭐 기존에 안 갔던 섹터들이나 아니면 공부해서 뭐 실적 괜찮은 섹터들 위주로 대응을 하시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길 대표님이 지난주에 그러셨잖아요. 금융주들 괜찮다고 자리 좋다고 지금도 매수 기회 있나요? 그런 부분이 대안 섹터가 될 수 있어요? 금융 같은 경우에는 오늘 정도에는 매도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아, 그래요? 왜 그러냐면 사실은 이제 그 밸류 프로그램 리밸런싱을 하죠. 근데 이게 아마 16일 날 내일 발표가 날 거고 그리고 20일 날 지수 편입되거든요. 그러면 재료는 소멸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동안 또 수급은 빠질 수밖에 없는 구간이다 보니까 만약에 저번 주에 금융 섹터를 담아두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중으로 차익 실현 한번 하시는 게 저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볼게요. 네. 짧게 답변해 주세요. 지금 가장 매수하기 좋은 섹터는 어디입니까? 이게 제일 어려운 거 아니에요? 뭐 최근 들어서 한 바이오 괜찮은 것 같아요. 제약바이오. 그럼 잠시 뒤에 저희 여쭤볼게요. 자, 그럼 반도체로 오늘 시작해 보겠습니다. SK 하이닉스 리스트에 들어가 있고요. 2%의 상승 주는데 삼성전자는 좀 부진한 흐름 나오고 있습니다. CG도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수요일 오후에 마이크론 실적이 발표가 되는데 이 마이크론 실적 발표라는 모멘텀이 좀 증시를 반도체를 자극시켜 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이날입니다. 실적 나오고 FOMC도 이제 목요일에 이렇게 발표가 되는데 중요하잖아요. 네. 반도체 요 기점으로 좀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인 의견이긴 한데 별 재료는 시장의 반응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냥 잠잠할 거다? 네, 이유인즉슨 뭐 엔비디아 실적 발표 그 다음을 한번 흐름을 보시면 아실 것 같은데 최근 들어서 반도체 관련 기업들의 실적의 대부분은 결론 HBM이었습니다. 근데 HBM의 가장 선두 주자에 있는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하고 나서 바로 그 다음 행보를 보신다라고 하면 그냥 지지부진했어요. 왜냐면 이제 기존 같은 경우는 너무 서프라이즈한 실적을 계속 내놓다 보니까 거기에 뭐 좀 주가가 반응을 하는 뭐 그런 모습들을 보였었는데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아마 저희 예상치를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주가가 갑자기 반도체 섹터가 좋아진다거나 하는 것들은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연초가 되면은 반도체 섹터가 조금은 반응할 수 있을 걸로 예상을 합니다. 반도체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미국 쪽은 어찌됐건 HBM에 대한 얘기밖에 안 나오고요. 뭐 우리나라 시장으로 본다라고 하면 HBM에 손을 얹고는 있지만 중국 쪽이 맨날 추격해온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따라붙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조금 횡보를 하고 있는데 이게 아마 내년 1월은 넘어가줘야 아마 방향성이 조금 잡힐 것 같아요. 지금 얘기가 나오는 거는 반도체 업황 자체가 지금 중국 때문에 공급이 너무 올라가서 지금 D램도 그렇고 낸드도 그렇고 가격이 많이 빠졌다라는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이게 어느 정도 지나야지 정상화가 될 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기거든요. 근데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내년 2분기나 3분기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여러 가지 수치들을 보니까 2분기일 거야 라고 하면 내년 1분기부터는 반도체 소부장이 조금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야 이거 한동안은 조금 어려울 것 같아 라고 하면 또 하반기로 밀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조금 체크해 보시는 게 좋고요. 그럼 체크 포인트 알려드리면 중국 쪽이 공급을 여전히 계속 지속적으로 늘리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이제 이 가격이 조금 안정이 돼야
실적으로 조금 반영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트럼프 2기가 1월 달에 이제 출범을 합니다. 그러면 아마 트럼프 효과라는 게 저는 상반기에 조금 일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수요 자체가 굉장히 좋아질 수 있어요. 그러면 반짝하고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 공급과 수요가 정상화되는 국면이 조금 더 빨라질 수 있다라는 기대감들이 조금 더 빨리 살아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 조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 그럼 HBM이라는 그 파워가 국내 시장에서는 그렇게 반응을 일으킬 만한 재료가 아니다라고 하셨는데 오늘 하이닉스가 올라가는 이유는 그럼 뭐예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됐죠. 그러면 이제 그 상황에서 안전한 대안이 뭘 거냐를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데 저번 주 금요일 날을 딱 보시면은 조금 이해가 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번 주 금요일 날을 보면 시가총액 상위 섹터들이 다 올랐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찌됐건 그냥 자동적으로 프로그램 매매들이 들어오는 순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이번 주는 이제 장이 시작이 됐어요. 근데 의외로 시장이 뭐 안전하게 흘러가지만 그렇게 세게 튀는 애들은 없습니다. 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부터는 주도주가 뭘 거냐 이런 것들을 찾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실적 그래도 안전하게 상위 종목들 중에서 안전하게 끌고 갈 수 있는 게 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있을 텐데 당연히 SK하이닉스가 더 선두고요. 금융 같은 경우에는 빠졌던 거 어느 정도 회복을 다 했고요. 자동차 손내밀기 살짝 조금 애매하고요. 바이오도 거의 다 반등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가장 안전한 투자의 성향상 SK하이닉스가 들어왔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저는 그렇게 큰 의미를 두지는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뭐 오르는 일부 소보장 종목들은 그냥 낙폭 과대 반등? 네, 낙폭 과대 반등이고요. 근데 이제 아까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차라리 삼성전자, SK하이닉스보다는 소부장이 더 매력적일 수 있어요. 그래요? 네, 왜냐하면 소부장 같은 경우가 크게 또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빠졌거든요. 첫 번째는 중국 쪽에 대한 공급 이슈들 때문에 사실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캐펙스 투자 지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가장 컸는데 이거 주가에 저는 대부분 다 반영됐다고 봅니다. 그러면 내년 2분기냐 3분기냐에 따라서 뭐 공급량이 조금 달라질 수 있다라는 얘기 앞에서 잠깐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소부장은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삼성전자, SK하이닉스보다는 소부장 쪽이 훨씬 더 매력적이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혹시 외국인이 지금 사고 있는 뭐 이오테크닉스나 이스페타시스 오늘 순매수 리스트 있는데 이런 거 좀 따라가야 되나요? 아니면 개인적으로 실적 좋은 종목들을 옥석 가리기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옥석을 만약에 조금 가려본다라고 하면 글라스기판 같은 경우에 JNTC 같은 경우에 오늘 조금 시장에서도 뭐 관심을 조금 받고는 있어요. 차라리 저는 글라스기판 쪽은 괜찮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최근 들어서 TGV 관련해서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도 지금 SK하이닉스에 지금 내년 아마 납품할 거다. 왜냐하면 1A 공정에서 1B 공정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전공정 관련 기업들이 의외로 또 실적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괜찮고요.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기업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실적 보시면서 조금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오테크닉스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는 없지만 이오테크닉스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내년에 굉장히 공격적으로 HBM을 따라 붙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HBM4 관련해서도 그러면 전공정 투자는 당연히 갈 수밖에 없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 이오테크닉스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실적이 조금 기반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이겁니다. 실적이 기대가 되고 주가가 바닥을 조금 뒤졌다. 라는 종목들 위주로 조금 대응하신다라고 하면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이오테크닉스 오늘 또 외국인이 담던데 매수 기회로도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이오테크닉스 동그라미, 주성 엔지니어링 동그라미, JNTC 동그라미. 깔끔합니다. 또 유리개판은 브로드컴이 반도체에 유리개판 도입 추진 계획한다, 검토한다. 라는 말이 전해져서 오늘 사실 JNTC도 급등하고 SKC도 외국인이 담는데요. 이쪽에 대해서는 시선은 어떻게 가져가요? JNTC 같은 경우는 최근에 그 화웨이향 글라스 기판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화웨이향도 본다라고 하면 저는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앞에서 얘기한 동그라미 종목들 중에 JNTC 같은 건 조금 단기적으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 게 지금 미국 쪽에서 만약에 중국 때리기가 트럼프 이게 출범해봐야 돼요. 강도가 어느 정도가 될지 수위가 어느 정도가 될지는 사실은 뭐 한 2, 3월 지나 가봐야 돼서 이때는 사실은 조금 중국 향 관련된 그 소부장 기업들은 조금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조금 체크하시면서 단기냐 아니면 중기적으로 조금 볼 거냐를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반도체 이야기 나눠봤고요. 저희 다음 트럼프 머스크 트레이드로 좀 넘어가 보죠.
지금 뭐 트럼프 당선인이 이야기하는 것들 미국에서 너무 잘 가고 있고 오늘 뭐 비트코인도 사상 최고치를 네. 경신했습니다. 한화로 1억 5,100만 원. 예, 넘어갔어요. 작년 8월만 하더라도 3천만 원대였는데 대단합니다. 이제 1월 20일이잖아요, 취임식이. 네. 그 전까지는 그래도 트럼프 트레이드 계속 좀 수급 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 많이 나오고 사실 오늘 좀 급등 혹은 그 반등하는 섹터가 이제 전력 설비, 두산 에너빌리티도 오늘 외국인 담고요. 이제 조선 쪽도 지금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네. 이게 주가 반등은 크게 나오지 않는데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비트코인 급등하니까 관련주 뭐 컨토스 홀딩스 같은 종목들도 급등하고요. 이쪽에 대한 시선은 지금 이라도 조금 더 봐야 될까요? 우선은 트럼프 트레이드는 연말까지는 저는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왜냐하면 연초가 되면 사실은 트럼프 2기가 1월 20일 날 출범하긴 하지만 주가에는 대부분 저는 반영됐다라고 봐요. 그리고 눈치 볼 거예요. 눈치 볼 네, 그리고 거다. 1월이 딱 시작되고 나면요, 사실은 뭘 사야 될까라는 조금 뭐 희망들이 조금 많이 보일 거기 때문에 수급이 그쪽으로 가기는 조금 어렵다라는 네. 관점으로 본다라고 하면 트럼프 트레이드는 사실은 12월에 조금 재미있게 봐야 된다.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그 이유까지 볼 수 있는 게 뭘까라는 걸 이 안에서 사실은 저희가 골라야 되잖아요. 네. 근데 저는 조선 섹터 같은 경우에는 꾸준하게 보셔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안 그래도 이제 조선을 네. 좀 여쭤보려고 했는데 일단 실적도 너무 좋고 뭐 해군 함정 관련해서도 네. 이제 모멘텀이 있잖아요. 거기다가 이번에 HD 현대 그 3사가 네. 그 주주가치 재고 계획을 좀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면 뭐 배당에 대한 매력도 있고 네. 이쪽 조선에 대한 시선은 어디까지 끌고 갈까요? 우선은 조선에 안 좋은 뉴스들도 있습니다.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최근에 8년 중에 최 8년 중에서 최저 수주 비율을 기록하고 있다. 1월부터 11월까지 누적을 본다라고 하면 중국에 많이 밀렸습니다. 중국이 11월까지 누적하면 60, 글로벌 발주량의 69% 가져갔고요. 네. 우리나라가 18% 가져왔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낮은 수치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안 좋아질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거를 저는 HD 현대 그룹 자체가 대놓고 얘기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안 좋으면 이렇게 주주가치 제고할 수 있겠어? 라는 것들을 실적으로 조금 보여준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우리나라 국내 조선 3사가 크게 보면 3사가 중국 쪽이랑 좀 다른 전략을 취한 게 조선 업황 자체에는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제 수주받은 것들을 보면은요, 중국 쪽은 대부분 벌크, 그다음에 컨테이너선 위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LNG나 LPG 같이 가스선 위주로는 우리나라가 거의 많이 수주를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내년이 되면 아마 미국 쪽에서 LNG 프로젝트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날 겁니다. 그로 인해서 이런 수치들도 나와요. 미국 쪽에서 내년부터 연평균 못해도 LNG선 발주가 68척 정도는 연평균 나올 거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LNG선을 지금 구축할 수 있는 게 중국, 한국, 일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누구한테 맡길 겁니까? 중국 한국. 빼고요? 한국, 일본. 근데 일본 조선소가 또 무너졌다 뭐 이런. 네, 그러다 보니까 한국이 거의 내년치는 거의 일감 독차지할 거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실적 문제 없고 미국 쪽에 대한 모멘텀 문제 없다라는 네. 관점으로 보신다라고 하면 조선 섹터는 조금 중장기로 보셔도 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탑픽은요? HD 현대중공업이 조금 더 낮을 것으로 보이는 게 LNG도 있고요. 그다음에 MRO 관련 수주 이슈도 여전히 있고 그렇죠. 캐나다 잠수정까지 그렇죠. 포함된다라고 하면 좀 재료는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이제 관련주는요. 머스크 트레이드 종목인데 지난주 주말에 이런 소식이 나왔습니다. 자율주행차 충돌 사고 원래는 사고가 나면 무조건 보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네. 그 보고 안 해도 된다라는 그 안을 검토 중이다. 이제 본격적으로 트럼프 그 머스크 밀어주기 그 네. 정책이 이제 나오는 거죠. 자, 이런 소식 때문에 오늘 자율주행 섹터 안에서 상승하는 종목이 40까지가 넘어가는데요. 이쪽에 대한 시선은 저는 좀 당깁니까? 너무 과열된 분위기인 것 아, 그래요? 같기는 해요. 살짝 주가 자체가 요 섹터 자체가 조금 쉬어가는 구간은 저는 거의 근접하지 않았나라고 이제 개인적으로 보는 게 너무 많이 이제 이쪽에 대해서 부각이 많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마 1월 20일 날 트럼프 2기가 딱 시작되기 전에는요, 재료가 어느 정도는 소화되는 기간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 수익을 만약에 뭐 최대로 내고 싶다라고 하면 잠시 쉬어가시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고 있고, 최근에 이제 완성차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지금 자율주행 쪽을 밀고 있잖아요.
근데 정확히 얘기하면 트럼프를 미는 거라고 저는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게 뭐 GM이나 포드 같은 경우에는 완전 자율주행에 대해서 어느 정도 손을 뗐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지금 주춤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이 문턱 자체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 자율주행 테마를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자율주행 쪽에서 굉장히 조금 선도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고 실적을 내는 기업이 의외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 조금 쉬어가는 구간은 조만간 다가올 것 알겠습니다. 같다라는 관점으로 차익 실현 한번 하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력 설비주들도 오늘 잘 가는데요. HD 현대 일렉트릭이나 LS 일렉트릭은 좀 횡보 구간이 길거든요. 네. 본격적으로 대세 상승 나오기 전 좀 도약일까요? 지금? 반대로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네. 방금 전에 올랐던 섹터들 같은 경우에는 12월, 1월 초 되면 조금 빠질 것 같고요. 반대로 전력기기는 그때부터 조금 안전하게 우상향 할 것 같아요. 이유인즉슨 실적은 굳이 얘기 안 해도 대부분 알고 계실 거고 수급 때문에 저는 횡보를 어느 정도 한다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트럼프 입장에서 지금 신재생 쪽은 조금 꺼려는 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노후 전력기기, 전력망 교체 수요 같은 경우에는요, 여전히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저는 바톤 터치할 수 있는 가장 조금 유력한 섹터가 네네. 전력기기 쪽입니다. 알겠습니다. 전력 설비는 이제부터 다시 반등할 수 있다라는 부분 체크해 주셨고 마지막으로 저희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짧게 네. 제약바이오가 지금의 이제 차기 주도 섹터가 다시 될 수도 있다라고 언급해 주셨는데 네. 구체적으로 어떤 종목군과 CDMO, 기술 플랫폼, 비만 치료 다양하잖아요. 어느 쪽일까요? 좀 안전하게 가는 게 사실은 좀 제일 좋을 것 같고요. 우선은 가장 먼저는 CDMO 관련된 게 최근에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CDMO에 이제 어찌됐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조 5천억 투자해서 우리도 20만 리터짜리 공장 만들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내년은 CDMO에 어찌됐건 계속 투자 관련된 이슈들이 계속 나올 거예요. 그래서 관련주들은 조금 움직일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글로벌 제약사들 입장에서도 그다음으로 많이 주목되는 게 ACD입니다. ADC. 네, ADC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중항체 접합체라고 얘기하는데 ADC 관련 쪽도 꾸준하게 갈 것 같고요. 비만 치료제는 여전히 아직까지도 우리 국내 시장 들어온 지 사실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대해서도 조금 안전하게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크게 3개 정도 섹터 구분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FI 자산관리 길건우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